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장 모사지 일부 순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동엽입니다. 자, 5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네. 자, 간밤에 평안하셨나요? 네. 생각보단 미국 시장도 별로였고, 또 오늘 시장이 또 대전안에 어떤 그 모멘텀을 안고 있죠. 삼성전자가 지금 NXT에서 살짝 플러스로 출발해서 최대한 2%까지 올라갔다가 1.4% 정도쯤에 놓여 있고, 그에 맞춰서 하이닉스도 강보합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그리고 또 어제까지 좀 급락이 있었던 지금 로봇 3대장이라고 할까요? 두산 로보틱스, LG전자, 현대차 오늘은 생각보다는 빠지지 않고 있어서 어떻게 맨날 빠지기만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낙폭이 조금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플러스 종목들도 조금 있고요. 일단 출발은 지금 정도면은 오히려 이제 10시에 있는 삼성의 그 협상 마지막 시간이 아마 우리 시간 이제 끝나고 나서 결론이 나올 테니까 그 전까지는 좀 기대감이 있겠죠. 아무래도 오늘 아침에 기사되는 내용 보면은 9분응선을 넘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조금 너무 넘겨짚어서 오히려 걱정이긴 한데, NXT 시장에서 일단 강세군들 보면은 3전 협상 9분응선, 근데 이 하나의 능선이 남았다 이제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거고, 그 부분이 과연 해결이 되면서 파업 안 하기로 결정이 날 거냐, 아니면 계속 마찰이 일어나면서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내일 파업은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제가 봐선 정오쯤은 지나야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들 지금 사실 한 90, 진짜 말 그대로 90% 이상은 이제 넘었다라고 하니까, 저거 한 고비만 넘으면 이제 해결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들을 물론 하고 계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간밤에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더 빠졌었는데, 어쨌든 10시 밤 넘어서 하루 더 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걸 또 희망적인 요인으로 보는 것 같고, 이제 더 물러설 데가 없을 만큼 내일로 다가오다 보니까 오늘 오전 중으로 해서 뭔가는 이제 결론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 정황상 보면 조금 더 퍼주고 파업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확률로 보면 한 50%는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 일이란 게 항상 모르죠. 최근에 국제 정세도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고, 의외로 의외의 결과, 의외의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대를 하면서도 또 은근히 불안감도 같이 좀 내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오늘 지수가, 사실 지수를 추종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일단 지수가 안정이 돼야 또 그 안에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고, 삼성전자가 어쨌든 혼자 독주, 사실 이번에 하락도 보면은 알고 보면 너무 웃긴 게, 삼성전자가 이제 한 가지 큰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삼성전자는 많이 안 빠졌죠. 29만 9,500원 생각해보면 2만원쯤 빠진 거긴 하지만 얘만큼 위에서 안 빠진 애도 없는 것 같아요. 얘 때문에 시장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꽤 많은데도 정작 주인공은 별로 빠지지 않았어, 이런 거고요. 자, 지금 시장의 4대 악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죠. 중동발 고유가, 또 국채금리 미국 이제 5.1%까지 올라갔고, 1,500원대로 또 환율도 올라갔고, 삼성전자 노조 파업 리스크, 이렇게 4대 리스크를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사실 뭐 파업 리스크밖에 없죠. 나머지 고유가는 결국은 이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금리가 높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이유가 인플레 우려, 또 이란 전쟁발 이제 고유가 우려가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또 국채 금리도 약간 다소간 좀 내린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실 거고, 원달러 환율도 사실 또 비슷하죠. 이 세 개는 뭐 다 이유를 갖다 붙이면 다 모든 게 이란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전쟁 이제 촉발한 뭐 트럼프한테도 민심도 많이 약하고, 지금 뭐 어제 발표된 트럼프 지지율 보면 뭐 고지고대로만 하여튼 보면 최저이다 보니까, 근데도 트럼프 대통령 간밤에 그 무슨 연회장 짓는 공사에 그 취재진들 초청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고유가 이런 거 잠시뿐이다 뭐 이렇게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잠깐의 어떤, 잠깐이라고 표현하는 그 순간에 사실 시장이 좀 짓눌려지고 또 금리가 급등하면서 마치 100년 사이에 4번 정도 있었던 대폭락의 기운이 지금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정작 아랑곳 안 하고 있습니다. 120년 역사 속에서 4번쯤 흔히 말하는 개폭락이 있었는데, 모든 게 금리로 촉발이 됐다는 거거든요. 120년 뭐 그 관련된 내용 보셨겠지만, 사이 4번, 3번이죠. 3번 대폭락장, 다 금리 급등으로 촉발. 이건데, 지금 이제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그런 뭐 예전에 그걸 제대로 경험해 보신 분은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리포트로 뭐 이런 내용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투매 양상을 보이고 있는 글로벌 국채 시장이래 가지고, 지금 전 세계 국채를 막 갖다 파니까 금리가 계속 내려가죠. 국채, 그러니까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는 올라가는, 그러니까 서로 금리, 그러니까 채권을 뭐 싫어하는 거예요. 더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자, 지금 1900년도 이후에 3번의 버블 붕괴가 있었는데, 전부 다 이제 금리 때문에 결국은 붕괴가 일어난 건데, 30년물 금리가 하필이면 2007년도 이후에 20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게 시장을 또 다시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면은 야, 폭락할 게 뻔하니까 금리는 계속 올라가서 결국은 빨리 도망가는 게 지능순이냐 뭐 이런 얘기들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럴지도 모르죠. 결국은 키가 되는 이란 전쟁이 그냥 어떻게든 빨리 끝나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좀 붙으면 금리 부분이 조금 다소간 해소가 될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 지금 보면 뭐 트럼프가 글쎄 간밤에 뭐 며칠 정도 여유를 준 것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해온 것도 벌써 한 3주 이상이 돼서 뭐 인내심이 없다느니 뭐 각종 그 협박 문구들은 다 동원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군사행동도 안 일어나고 그냥 말로만 압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익숙한 이란이 뭐 급박함을 느끼고, 아이 트럼프 계속 저렇게 압박을 해대고 임박하면 뭐 공격하려고 그러다가 유보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 굳이 긴장을 타야 되는가? 이러다가 또 한 방 되게 세게 얻어맞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거의 뭐 한 달여 기간은 전쟁이 유예되고 휴전이 뭐 지속되는 사이에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하는 거예요. 유가도 그냥 100불 위에서 계속 놀고 있고, 협상을 하지도 않고 있고, 서로 어떤 제안들만 오가는데 서로 싫다 그러고, 해결의 기미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 형이 짜증나서 이제 상황들이 좀 안 좋게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느 순간에 확 해결이 될 건지, 뭐 심지어 진짜 좀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뭐 무력을 통해서라도 빨리 해결은 보는 게 맞지 않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런 얘기까지 나올까 싶은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시원하게 뭐 중국이 마치 중재 역할을 할 것처럼 그랬지만 어떤 얘기들이 별로 오가는 바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뭐 상황들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지금. 그냥 뭐 어떻게든 극단적인 방법 이런 것들만 자꾸 상상이 돼가지고 편치 않아요. 자, 오늘 어쨌든 지금 상황은 금리도 올라가고 환율도 1,500원 뚫었고 유가는 100불에서 내려오지도 않는 삼고시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게 2월만 하더라도 삼저시대의 호황세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2달 만에 매크로 변수 한 3가지가 전부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공유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뭐 계좌가 하도 후져가지고 공유 드릴 의욕이 없다 보니까 이거 맨날 해드려야 되는데 못 해드리고 있는 거는 제가 의무를 져버리고 있는 거죠. 보시면 뭐 놀라실 건데. 자, 잠깐만요. 요거는 어쨌든 제 또 의무니까 잠깐 밴드에다가 올려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우밴드로다가 공유를 방금 해드렸고요. 뭐 유일하게 위안이라고 하는 건 약 21, 2% 정도 3월 초 대비해서 그래도 빠른 속도로 현금을 조금은 확보를 했는데 그게 뭐 지금 분위기만 보면 한 60, 70%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시장에 지금 이 변동성들이 워낙 커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시장에서 좀 회피되거나 잊어버릴 권리라고 소위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시장에서 조금 한 발짝 떨어져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요 며칠이잖아요. 시장이 지난주 이제 금요일 8천을 살짝 돌파한 다음에 약세를 띄다 보니까 그날 8천에 좀 어떻게든 정리 좀 할 걸 뭐 이런 생각들이 사실 많이 들죠. 지금 어저께 그저께 계속 7,100대까지 밀리고 하는 것들을 2번이나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정신이 좀 번쩍 들긴 하는데 막상 또 8천에서 지금 한 700 이상 좀 내려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스탠스를 갖기가 되게 좀 애매한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이미 고점에서 뭐 종목 나름인데 뭐 심한 것들은 뭐 한 20% 정도 빠진 것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던져야 돼?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하시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요 얘기로 일단은 뭐 솔직히 결론은 다 난 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8천을 찍고 7,300 정도 언저리 수준인데 여기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플러스 호가가 나오고 또 그동안 좀 많이 내렸던 로봇주 대장주도 조금 두산 로보틱스는 어쨌든 플러스 나오네요. LG는 약하게 마이너스지만 그리고 오늘 뭐 일부 화장품 주식이나 또 기판주 이런 것들 좀 강세도 나오고 하니까 아침에 플러스 붙어서 7,300 넘길 것 같은데 7,300 넘으면 그러면 7,000 깨질 것 같으니까 다 팔아야 되느냐. 사실 냉정한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냥 어차피 만 갈 거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골짜긴 한데 오늘도 근데
냉정하게 보면 많은 가긴 갈 것 같은데 그 가기 전에 괴롭힘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견딜 수 있느냐. 사실 지나고 나니까 와, 과거 몇 달 사이에 여러 번 있었던 AI 버블 논쟁, 뭐, 지수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도 돼 이런 이제 논쟁들이 있으면서도 꾸역꾸역 올라서 결국은 2천에서 8천까지 왔는데 진짜 그 다음 클래스가 있는 거냐에 대해서 좀 확신을 잡고 갖기가 어렵게 만드는 거죠. 삼성자 하이닉스만 보면 59만원에 400만원 간다 그래서 지금 가격 대비해서 뭐 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외국인이라는 놈들은 계속 팔아대고 지금 열흘 가까이 돼서 40조 원 넘게 팔고 연초부터 치면 한 80조, 90조 가까이 팔고 이렇게 되니까 그걸 이제 계속 리밸런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주구장창 팔아대니까 좋은 얘기하면서 결국은 되게 높은 가격에 사실 지금 뭐 27만원과 뭐 200만원 언저리 이런 것도 과거 어느 때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뭐 물론 이제 분기순익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숫자가 나오는 거 맞는데, 자, 경험해보지 못한 숫자에 결국은 넘기고 있다. 이게 이제 전후관계를 좀 맥락을 좀 이해를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으면서도 한쪽으로 이제 삐딱하게 보면은 결국 이 고점에서 또 개인들이 다 받고 있는 거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목욕탕론이 또 생각이 납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가 기관들이 또 그 다음으로 들어오고 결국은 꾸정물이 된 상태. 그러니까 꾸정물은 아닌 것이 지수가 올라갔으니까 뭐 되게 높은 지수에 높은 가격들인데 그게 이제 혼탁해지기 일보 직전, 뭐 물이 덜어졌다라는 개념도 되지만 사실 뭐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많이 오른 것보다 더 리스키한 게 없잖아요. 더 갈 거라는 희망이 있으니까이라는 게 전제 조건으로 붙긴 하는데 어쨌든 뭐 몇만 원 하던 애들이 갑자기 지금 전체 뭐 지수를 보거나 대형주들 보시면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진짜 말 그대로 시가총액 상위 한 30개 종목 안쪽에 10만원 안 되는 종목이 거의 유일하게 뭐 한전 정도 있을까? 뭐 그 정도 외를 제외하면 뭐 다 몇십만원 수준 막 이렇게 뭐 진짜로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그거에 걸맞게 몸값에 걸맞는 실적이 나왔다 이런 애들도 있는데 결코 좀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또 쭉쭉 내려가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여전히 이제 우리야 뭐 8천을 다시 넘어서 9천이 가고 만을 만들면 결국은 또 삼성자 하이닉스거든요. 다른 애들이 뭐 바리바리 힘을 모아서 간다기보단 지금 7천 뭐 100대를 두 번쯤 이제 쌍바닥을 쳤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나서 또 이제 8천을 겨냥한다. 오늘 지수가 올라가면 뭐가 올리겠어요? 결국 삼성전자가 또 올리겠죠. 파업이 뭐 안 하게 됐어요. 뭐 이렇게 얘기가 만약 나오게 된다고 하면 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뭐 30만 원까지 바로 도전하는 그런 장이 나오지 않겠어요? 다른 애들이 열심히 쫓아간다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결국은 제일 싸고 다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이네들이 주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삼성자의 어떤 마지막 협상을 10시쯤에 앞두고 있다 이거 가지고 사실 뭐 태클을 걸 수 있는 건 있죠. 파업을 강제로라도 막는 건 뭐 정부가 진짜 오늘 12시 정도쯤 돼서 결국은 결렬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거의 그것과 뭐 동시에 저는 정부에서는 긴급조정권이라는 걸 발동할 가능성이 높죠. 파업하지 마 이렇게 강력하게 뭐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거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제 그 뭐 어떤 규정과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뭐 가처분 소송의 어떤 결과대로 보면 최소한 이제 회사가 굴러갈 수 있는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걸 뭐 개인의 어떤 의사에 입각해서 봤을 때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고서 뭐 이탈을 많이 해가지고
제대로 안 돌아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뭐 마지못해 불만은 쌓이는데 법이 있고 또 정부의 명령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냥 그렇게 되면 그게 일이 잘 되겠어요. 예,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누가 우리 입장이라도 그냥 강제로 뭔가 어떤 그 의사를 표현을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강압적으로 뭔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가 되면 그 효율이라는 게 아마 잘 안 나오겠죠. 아마 제가 가봐서 모르긴 몰라도 수율이 엄청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예. 사람들도 뭐 신이 나야 또 일을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제화 된다고 무조건 뭐 다 해결된다 이건 또 아니고 어쨌든 뭐 저도 어떤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인가에 대해선 뭐 끝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여전히 좀 하락세가 있었고 한 거에 비해서 어쨌든 야간 선물은 요새 이제 많이 빠졌다 가지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새벽 2시 이럴 때는 한 2% 넘게 올랐었거든요. 근데 좀 줄긴 했지만 1% 정도라도 올라서 오늘 아침에는 어쨌든 삼성자이언츠 중심의 강보합세에 의거해서 지수가 조금 플러스가 나오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침에. 근데 문제는 오늘 플러스가 나온다고 외국인들이 그동안 9일 동안 40조 넘게 팔았으니까 오늘 참아야지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예. 제가 봐서는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는 나올 텐데 결국 속도 문제일 겁니다. 어제처럼 결국은 6조나 팔아버리면 개인들이 사다가도 이제 진짜 매합할 장사 없는 식으로 지쳐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들. 계속 이렇게 사주는 게 맞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자, 지금 미국은 뭐 통신주 일부랑 스토리지, 에너지, 뭐 전력주들이 조금 그래도 올랐고요. 시스템 반도체, 히토류, 태양광, 양자, 뭐 로봇 이런 것들이 좀 섹터로 약세를 띄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일 지금 우려가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도 리포트가 나왔어요. 우려는 주가에 선반영돼 있다. 사실 반영이 제일 안 돼 있는 종목 같은데도 시장 최근에 꿀렁대고 있는 거에 비해서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게 이 정도라고 하면, 그러면 뭐 파업을 해도 안 빠진다는 얘기로 불러들일 수도 있고, 사실 되게 웃긴 게 우리 이제 파업하면 왕창 내릴 거다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파업에 대한 우려들이 뭐 흔히 말해서 이 리포트 아니더라도 뭐 시장과 종목의 주가에 반영이 돼 있겠죠. 오히려 파업을 시작하면 또 시장은 되게 오묘하게 이제 언제 멈출 거냐만 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과거의 파업 사례를 보면은 파업을 시작하면은 오히려 시장이 또 기대값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파업이 뭐 연장되는 건 아니고 18일 동안이라는 기간 안에 언제든 또 다급한 어떤 조율을 통해서 멈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멈추는 쪽으로밖에 방향이 없으니까 또 갑자기 기대값으로 바뀌는 경우들도 왕왕 있거든요. 막상 시작을 할 때는 뭐 순간적으로 이제 내리지만 하루 이틀 생각해 보면 멈추는 것만 남았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시장은 그렇게 빨리 태세 전환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업하면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데, 오르죠, 오르기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되게 웃긴 게, 물량이 더 공급이 안 되니까 수요는 많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오르는 게 맞는데, 오른 가격을, 줄어든 공급량 가지고, 제대로 누릴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겠죠. 그리고, 가격이 올라와봤자 당장은 소용이 없는 게 지금 적어도 분기 단위 내지는 뭐 몇 년 단위로 공급 계약을 하고 있으면 현물로 계약되는 건 2% 3%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거래되는 칩의 양 중에 가격이 백날 거기서 올라봐야 현물로 거래되는 비중 자체가 별로 없는데 뭐 이게 장기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그 가격이 오릅니다 가지고 뭐 오히려 좋아요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없죠. 현물 거래가 거의 없으니까.
이미 뭐 아마 제가 봐선 그러니까 파업에 대해서 별 영향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쪽도 어떻게 보면 가격이 그렇다고 이제 뭐 내려가는 건 아닐 거고 뭐 이제 공급에 대한 지연 이슈가 있을 뿐 뭐 계약이 파기되는 것도 아니니까 뭐 조금 며칠 수년이 된다 가지고 이미 주가에 반영된 거 아니야. 30만 원 아니 지금 59만 원까지 가야 되는데 30만 원도 못 넘고 있는 건 그만큼 파업의 우려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 거죠. 우리가 왜 20만 원, 100만 원 할 때 맨날 얘기한 게 40만 원, 200만 원 간다 했는데 어쨌든 하이닉스는 200을 갔는데 삼성전 40을 안 갔잖아요. 훨씬 못 미치게. 계속 한 두어 달 전부터 파업 이슈가 있으니까 계속 덜 갔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파업을 안 한다 그러면 잽싸게 올라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또 시각도 분명히 나오겠죠. 자, 어쨌든 협상 시작이 10시라서 그 전에 우리 일부 순서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어제랑 좀 비슷하겠죠. 어제도 초반에는 좀 기대값이 있어가지고 하다가 막상 또 10시쯤 시작합니다 이럴 때쯤 또 주가가 좀 밀리고 막 그러긴 했는데 참 이게 쓰고 싶지 않은 속담이지만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이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딱 그냥 어차피 결론이 이렇게 날 거면 와 시간 많이 죽이지 말고 결론 내자 이렇게 해서 딱 나오는 게 좋은데 이게 뭐 1부터 10까지 뭐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하나하나 넘어가지고 그냥 구분응선까지 왔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지금 하나가 뭐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노조가 지금 파업하겠다는 것도 결국은 남아있는 그 한 가지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뭐 2, 3일 또 최후 얘기를 해도 나머지 뭐 부수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다뭐 서로 얘기가 됐다 손 치더라도 파업을 하게 된 가장 주 원인이라고 하는 뭐 성과급의 재원 문제라든가 분배 문제죠. 지금 뭐 적자난 파운드리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사측에서는 600%, 100%뭐 이렇게 이분법으로 제안을 한 것 같은데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느냐, 아니면 형평을 맞추느냐, 뭐 그런 문제 가지고 계속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시장이 58분까지 왔는데요.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대형주 위주로는 며칠이나 이제 조정이 나왔던 로봇 쪽에서 일부 반등을 좀 모색하는 분위기가 있기도 하고 어저께 STX 엔진이 한 15%인가 올라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 엔진이라든가 엔진 주식들 나름대로 강세가 여전히 좀 있다 이런 느낌이고 이거 오늘 제가 살려고 했던 종목이 있었는데 이거 어제 시간에 한 3%인가 빠지기까지 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세냐. 리포트 종목이었는데 오늘 문자 2번 드린 종목이죠. 생각보다 너무 세네요. 이렇게까지 살 생각은 아니었고 좀 마이너스 나면 살려고 했는데 조금 기다려 볼게요. 자, 시작을 막 장의합니다. 삼성전자가 28만원보다는 지금 본장에서는 조금 밀려서 출발하는 바람에 지수가 아주 미미하게 소폭 원래는 뭐 야간 선물대로면 한 70포인트는 플러스가 났어야 되는데 애게죠. 7포인트? 되게 조금밖에 플러스가 안 났습니다. 이거 오늘 문자 2번으로 들었던 종 너무 센데. 그리고 통신주 하나도 오늘 또 되게 세고요. 이거 뭐 어제 시간에 마이너스 잡으신 분들이나 지금 개 탔지.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뭐 이렇게 약간 그림의 떡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역시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따따상이네요. 따따상.
마키나락스라고 AI 관련된 종목이 요새 뭐 신규는 그냥 따따가 기본이에요.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따따가 돼버렸습니다. 30만 주 거래되고. 근데 지수는 삼성전자가 조금 가격을 회복하는 상황에서 두 자릿수 정도로 바뀌긴 했지만 힘은 좀 별로 없는 그런 모양이고, 외국인들 뭐 시작하자마자 5천억 팔자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선물은 좀 많이 사고서 시작을 하네요. 의외로. 오늘은 조금 현선물 차이는 있어 보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던진다에서는 별로 달라진 스탠스가 없는 것 같고요. 오늘도 리포트 세 종목은 뭐 어쨌든 분위기는 좋습니다. 아침에 일러드렸던 그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강하게 모양들은 좀 나오네요. 오늘. 자, 어저께 상대로 갔던 코스모 로보틱스 오늘도 반상한가 정도. 지금 신규주의 뭐 반란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런 상황이고, 두산로보가 플러스가 낮지만 뭐 미약하고요. LG전자 오늘도 더 3% 가까이 빠져서 조금 약합니다. 자, 지수가 지금 그냥 가까스로 플러스를 코스피가 이제 버티고는 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어제 제가 저녁 방송 때도 코스닥이 당분간은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 오늘도 뭐 별 분전 없이 그냥 동반 약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3천당이 또 33만원대네요. 7%나 빠져가지고. 지금 코스피는 뭐 그나마 삼성전자가 뭐 빵프로라도 어쨌든 플러스입니다. 그래도 뭐 지수는 마이너스가 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상위권 중에 플러스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뭐 상위 10건 안에 지금 뭐 플러스 종목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흐름들이 굉장히 좀 미약하다 보니까 제대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400개 오르고 1100개가 내리는 시장 상황에서 별로 좀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문자 2번 드렸던 종목은 아침에 너무 좀 강해서 안 잡았더니 유독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이 한성 크린텍인데요. 얘가 어저께 거의 상 갔다가 확 밀려서 끝났는데,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오면서 장이 지금 미끄러지는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상 분위기까지 이루고 있는데, 오늘 리포트로 소개는 드렸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뭐 시장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초상한가 상한가 뭐 거의 임박 수준까지 크게 좀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수가 진짜 뭐 한 2, 3분 플러스였고, 그 다음에 좀 확 밀려가지고 약합니다. 오래 못 가네요, 장이. 뭐 삼성전자가 신락같이 플러스를 보여주긴 하는데,
뭐 나머지 섹터 종목들이 대부분 약하고 LG전자는 18만 원 초반까지 약세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얘뿐만 아니에요. 하이닉스도 약하고 네, 웬만한 종목군들이 뭐 전부 다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이건 좋은데 뭐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것들이 지금 진짜 뭐 그러니까 때 타지 않은 애들 보니까 이제 신규주들 이런 애들이나 지금 올라가는 거고, 또 역시 오늘 그 한타 바이러스랑 또 에볼라로 뭐 100몇 명이 죽었다고 하죠. 아프리카 얘기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뭐 진원생명과학이라든가 지금 이런 거 녹십자 MS 뭐 이런 애들류가 좀 강해요. 그리고 일부 이제 엔터 종목들 조금 강한 거 있고 올라가는 게 극히 좀 제한돼 있어요. 뭐 저는 근데 지금 코스피는 어떻게든 뭐 그럭저럭인데 코스닥이 워낙 지금 빠진 폭이 좀 심해가지고 이거 마땅치 않네요. 안 좋은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금리 오르는 거 뭐 일시적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진짜 그냥 뭐 시장에 대해서 뭔가 더 전문적으로 보는 분들은 금리가 이렇게 뭐 20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편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 여실히 좀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뭐 이게 지금 뭐 짧은 반등 이후에 다시 내려쳐지는 그런 상황들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지수가 다시 60포인트. 근데 더 심한 건 지금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이 지금 2배 속도로 빠지다 보니까 안 좋습니다. 지금 그나마 올라가는 거, 그래도 주성인지니어링은 이 와중에 플러스를 내주네요. 확실히 며칠 전에 상한가 갔던 종목이라 좀 남다른 포스가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냥 개인기죠, 개인기. 그리고 일부 기판주는 좀 그래도 분위기가 있고요. 어저께 저녁 방송 나가가지고 되게 재밌는 주식이 피델릭스라고 어제 말씀드리고 왔는데, 오늘 확실히 또 신고가가 났어요. 새로운 가격대까지 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이 와중에 신고가를 또 내고 있습니다. 피델릭스요. 지수가 곁을 안 내줍니다. 지금 그냥 신규주 또 뭐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된 진단 키트류, 그리고 요새 이제 로봇주 중에 살아있는 애가 저 아이로보틱스라고 있는데, 뭐 쟤랑 코스모 로보틱스 저 두 개만 아침에 잠깐 플러스 나오던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다시 마이너스 3% 이렇게 좀 내려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장만 보면 뭐 모든 걸 다 이유를 대면은 금리가 올라가서 못 해먹겠다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뭐 한계 기업들의 이제 조달 금리도 올라간다라는 거에서 전반적으로 바이오 기업들한테 안 좋은 뉴스고요. 그러니까 부채 많은 기업들한테는 쥐약이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비용이 커진다. 이거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큰 거고, 금리가 올라가는 거 지금 결국 악재
마이너스 악재 근본은 이제 금리인데, 조달 금리 상승, 이제 부채 다기업, 부채 많은 기업이죠. 많은 뭐 기업, 그리고 이제 원래 그런 부채 많은 기업들이 이제 실적 없는 성장주, 이런 섹터들이 좀 부담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역시 이제 은행하고 투자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지금 물론 뭐 30년물이 5.1%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러실 테지만 어쨌든 그 30년 내내 5%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채권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라고 하는 게 뭐 시장이라는 게 계속 뭐 최근에 1년처럼 뭐 200%도 올라가고 300%도 올라가는 장이라고 하면 채권 금리 5%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든 시장이 뭐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고 치면 주가라고 하는 건 어차피 변동성이 있고 30년 중간 동안에 사이클상 뭐 올랐다 내렸다 이런 것들이 수질이 있을 법한데,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채권 시장 쪽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지금 버리고 있다는 얘기죠. 기존의 채권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고 더 이제 금리가 올라간 채권들이 발행이 나오니까 뭐 그쪽으로 이전한다든가 이런 이제 흐름들이 좀 나오겠죠. 자, 네, 오늘 봤던 흐름에서는 일단 좀 약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운데, 전자마저 지금 살짝 마이너스가 좀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전저점, 그러니까 어저께 저점이 바로 지금 무너졌어요. 어저께 7141인가 그랬는데 지금 130포인트 밀리면서 저점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이 밀려버린 그런 상황들이 됐습니다. 이러면은 그 다음 레벨은 그냥 자연스럽게 한 7천 정도까지는 열려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아니 그 7천이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히 살 거냐? 지금 뭐 빼조각도 못하니까 이제 개인이 계속 사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밀리면 공포감이 더 훨씬 현실화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뭐 만만할 때는 오히려 사는데 확 밀리면 오히려 개인들도 사는 거 멈추겠죠. 오늘 오히려 열심히 사는 건 연기금이 좀 2천억 가까이 사고요. 금융투자 뭐 ETF도 좀 사긴 사는데, 개인들이 지금 사는 건 뭐 전체 외국인들 파는 거에 반 정도, 반반 정도 전략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지금 7100도 약간 이제 간당간당 하는 정도인데, 돌리려면 뭐, 삼성전자가 짠하고 뭔가 발표를 하기 전에는 뭐 전혀 돌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거 몇몇 개, 지금 신규주, 그 폴레드라는 종목도 오늘 10%가 올랐고요. 뭐 신규주만 대동단결이에요. 지금 마키나락스라는 종목이 따따상을 어렵지 않게 가다 보니까 코스모 로보틱스와 또 최근에 상장된 폴레드, 요런 애들이나 좀 올라가고 있고, 또 일부 이제 약간 로봇주 아주 극히 일부, 그리고 뭐 지금 상승 종목이 한 200여 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제 완전 빠지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락폭이 좀 깊어지고, 이게 또 어제 그제 버텼던 7100 40 라인을 깨고 내려오니까 공포감이 조금
쥐며들 수밖에 없죠. 야, 이거 7천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거기다가 또 16분 만에 외국인들이 1조 가까운 매도량을 좀 내세우다 보니까 공포감이 한층 좀 진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죠, 지금. LG전자도 7%까지, 이게 11만원대에서 26만원대까지 갔다가, 위에서 8만원이 빠지네요. 그러니까 한 14만원, 15만원 정도 바닥에서 올랐는데, 반 정도를 토해냈어요, 지금 정확히. 한 6만원까지 나오다가 지금 18만원이 깨져서, 고점에서 8만원이 깨졌는데, 야, 이거 최근에 뭐, 피지컬 AI 이런 식으로 해서 끄떡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에 비해서는 진짜 심하게 밀려대고 있습니다. 지수가 지금 7100도 살짝 깨져서 7090대까지 내려갔고요. 뭐 7100이라는 게 뭐 숫자적으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뭐 차라리 7000이 깨지면 7100대까지 올라오는 그런 좀 뭐 분전? 그러니까 뜨거 이러고서 이제 올라올 수 있는데 뭐 7100이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크지는 않을 것 같고 뭐 통계적으로나 이렇게 봤을 때 별 의미는 없어 보이고 뭐 순간적으로 이제 7000을 한번 깨면은 그러면 또 희한하게 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곤 하죠. 여기는 절대 못 내준다든지 이런 또 분노에 수급이 받쳐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선 지금 글쎄요, 외국인들이 방금 제가 9,300억을 봤는데 방금 9,000억으로 조금 줄었거든요. 한 200억 정도가 사는 외국인도 있겠죠. 오늘 이 흐름을 보고 이게 전부 빠진 거에 뭐 맥시멈이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뭐 해석들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자, 일단은 결자해지라고 뭐 사실 되게 애매한 게 제일 문제스럽다고 했던 삼성전자가 제일 안 빠진 거예요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이 장이 나오는데도 전자는 보합이잖아요. 거의 안 빠지고 있고 다른 애들이 열심히 빠져서 상황들이 좀 안 좋게 나가고 있지, 오히려 정작 본인은 별로 안 빠지고 있어요. 올라가도 아마 얘가 제일 앞장서서 또 올라가겠죠. 지금 코스닥은 사실 어저께 코스피가 한 300 몇십 정도 빠졌을 때랑 좀 유사하게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40포인트나 빠져서 지금 1000포인트, 이번에 고점이 1229였는데 거의 한 200포인트 가까이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의 대형주들은 지금 사실 외국인이 많이 파는 것도 아니에요. 외국인은 지금 코스닥은 100억밖에 안 팔았는데 그냥 진짜 뭐 알아서 그냥 무너지고 있다고 할까요? 한성크린텍은 결국 뚫었네요. 이 와중에 뚫었어. 역시 강한 놈, 그 몇 개, 지금 또 무너지긴 했는데, 그 강한 몇 개 종목으로 에너지가 쏠리는 거죠. 이게 너밖에 없다, 이제 이런 심리들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외국인이 뭐 오늘 내일 팔 게 아니고 5월 첫째 날 둘째 날 웬일인지 한 8조 사고 나서
5월 7일인가요? 7일부터 계속 팔고 있는 거라, 네, 반등할 것 같지 않다라고 신호를 준 걸로 치면은 열흘 전부터 신호는 준 거죠. 예.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것인데,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50만원, 400만원 이렇게 목표가 제시하는데 결국 행동적으로 보면은, 예, 계속 팔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올라가는 섹터는, 예, 일부 아주 좀 신빙 로봇주랑, 예, 그 바이러스 관련주, 그리고 이제 이런 날 또 이제 비경제적인 섹터, 자산주, 동양고속, 천일고속 이런 거, 또 이제 품절주 이런 것들 올라가겠고, 약간 또 사채 관련주 이런 것들도 올라가요. 이런 날. 예. 사채 관련주라는 게 이제 이게 또 장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신용 등급이 하향되고 또 빌린 사람들 뻥나고 이래가지고 채권 추심 업무 늘어난다면서 그런 또 저축은행류라든가 채권 추심 관련된 회사들이 또 갑자기 급등하는 또 현상들이 나오곤 하죠. 자, 지금 녹십자 MS, 랩지노믹스, 수젠텍, 온통 진짜 경제랑은 거의 상관이 없는, 네, 에볼라 바이러스랑 한타 바이러스 관련해서 어쨌든 사망자가 계속 늘어난다. 이제 되게 먼 쪽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갈 게 없으니까 이런 쪽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게 계속 그런 거죠. 5천 정도 다를 때까지는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파시다가 8천 정도에서 결국은 또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샀다. 근데 이게 개인들이 지금 혹시라도 이제 진짜 걱정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8천이 장의 마지막이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거고. 그동안 몇 번쯤 걱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다 돌파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 이슈 가지고서는 조금 만만치 않게, 이게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네, 이게 작년도 9월이에요. 4천까지 올라온 다음에 조정이 있었다고요. 이렇게 좀 지리하게. 그리고 이번에 한 6,300까지 올라온 다음에 또 이란 전쟁을 빌미로 해서 조정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8천을 결코 이제 기어코 찍고 나서 조정이 있는데, 이게 조정의 강도 이슈인데요. 기술적으로 보는 분들이야 60일선까지는 괜찮아 이럴 분들도 있겠고, 짧게 보는 분들은 이제 20일선 깨지면 한참 걸린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21선이 오늘부로 깨지는 와중이거든요. 현재로는. 그러니까 깨졌다가 오늘 이따가 오후에라도 좀 주워 담아가지고 지금 21선이 위치해 있는 그 지수대가 7110이에요. 지금하고 이렇게 멀지는 않은데, 요거라도 사수가 되면 또 사람들은 21선에서 일단 견뎠어 이렇게 생각이 나오겠죠. 방금 7050까지 갔다가 한 60 정도 들어주긴 했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200이 넘었던 거예요. 지금 들어준다고 한들 이게 지금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부분이고, 결국 지금 이제 흐름을 보면 거래대금 같은 걸로도 이제 많이들 보시잖아요. 예. 거래대금이 이제 올라가다가 조정을 보일 때는 거래대금이 이렇게 줄어요. 줄다가 이제 다시 시작이 돼서 올라가면 거래대금이 이렇게 또 늘어나죠. 예, 그러다 이란 전쟁이 있을 때 거래대금이 추세적으로 좀 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에 이 올라갈 때 보면 거래대금의 최고치는 사실 계속 좀 거래량이라든가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제 주가가 흔히 말해서 그래서 ADR이,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은 별로 없는데 그 종목들의 착시현상 가지고 지수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장이 조정을 보이고 나서 다시 올라가려면 고봉의 이런 거래량 거래대금이 다시 한번 이게 바운딩이 나와서
누군가 이제 분전을 해서 나 여기에서는 온몸을 다해서 맞거나 다 사주겠어 이런 이제 측들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은근히 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래량 거래 대금이 반전을 해야 이제 지수 반전도 나오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뭐 그게 오히려 오늘 7천을 위협받는 뭐 21선 정도에서 반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일단 뭐 오후까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한데 자 지금은 어쨌든 뭐 계속 음봉 달리고 빠지고 짧은 상승 이후에 길게 빠지고 이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좀 확신을 못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모르죠. 이게 사실 우리가 공포심을 가져서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느끼는 그 어느 순간이 또 지수는 저점을 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오늘 뭐 잠깐이라도 공포감을 느꼈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심정적으로 내가 느꼈던 공포감이 저점을 형성할 수도 있음이에요. 여기 이제 갭을 가지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죠. 여기 갭이 요 고점이 6,930이었거든요. 지금 사실 요걸 메꾸고 간다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 이제 장중에 마이너스 한 300 나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건데 자 일단은 21선 깨지는 걸 아뜨거 포인트로 보고 바닥에서 100포인트 들었네요. 방금 200까지 빠졌다가 95로 많이 또 참 이게 뭐 하락폭이 줄었다는 걸 경사라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하락을 하다가 줄어야 결국은 상승 반전도 하는 거니까 지금 지수는 다시 삼성전자가 플러스를 내주고 와 역시 아까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유니크하게 센 주성 엔지니어링 아까 4%대더니 13%까지 진짜 유니크하게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셉니다. 자 어쨌든 지수는 지금 약간 아뜨거 비슷한 모양이거든요. 어뜨거 못 살겠다 이제 이런 정도인데 화들짝 놀래가지고 잠깐 이제 놀래키는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 이런 입장이고요. 뭐야 그럼 안 되지. 그나마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요. 지금 한 10여 분째 멈췄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뭐 추적하시겠습니다만 그리고 개인들 매수가 줄었고요. 기관이 오히려 이제 매수를 많이 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아마 연기금이 아까 2천억 매수였는데 500억 정도 더 늘긴 했네요. 그리고 차라리 지수 ETF 사는 개인들 매수가 늘긴 했고요. 외국인들이 아까 9,300억까지 제가 최고치를 본 것 같은데 일단 거기에서 멈췄어요. 9천억 언저리에서 일단은 뭐 무슨 신호인지 모르겠으나 매도가 멈추니까 일단 지수 빠짐도 일단은 멈춤. 그 상태로 지금 일단은 진행이 살짝 모든 게 멈췄다라는 말이 딱 맞는데 지수 하락도 멈추고 뭐 그거의 가장 큰 요인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일단은 멈췄다. 근데 뭐 언제 다시 또 숫자가 급하게 올라올지 아니 뭐 줄어들면 너무 좋은데 일시적으로라도 야 오늘이라도 좀 덜 팔아라 뭐 이렇게 생각이 나온다면 너무 좋겠는데요. 자 어쨌든 현재로는 멈췄다가 또 9,400억 어쨌든 1조 넘는 데는 조금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전자의 협상 여부에 따라서는 뭐 지수 분명히 플러스도 날 수 있어요. 오늘 같은 날 그게 이제 전자의 힘이 대부분 역할을 할 것이니까 그랬을 때 이제 나머지 종목들한테 온기가 갈 것이냐 여부는 좀 별도이지만 어쨌든 지수가 멈춰야 된다라는 거 하락을 뭐 그런 정도로 보면 결국은 결자해지라고 삼성전자가 돌아서 만약 파업을 뭐 안 하게 됐다 이러면은 3% 이상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럼 30만원 언저리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지수야
강제로 끌고 올라가서 플러스도 만들겠죠. 근데 이제 나머지 애들이 최근에 삼성전자가 500원 모자란 정도까지 가서 8천을 결국은 찍어줬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7천 200 정도까지 한 800포인트가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전자가 다시 30만원 언저리까지 파업 안에서 올라간다 이러면 지수가 8천까지 가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전자가 만약 한 3% 이상 들어줘서 30만원 언저리까지 가서 얘는 아무 일 없었어요, 뭐 이렇게 되더라도 지수는 제가 봐선 7,500을 쉽게 못 넘는 거죠. 나머지 애들에 대한 불확실. 지금 그러니까 돈을 무진장 버는 회사 입장에서 금리가 좀 올라간다 이런 게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럴 수는 있어요. 진짜 그냥 떼돈을 버니까. 떼돈을 버는 회사들은 나름대로 금리 영향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 이럴 수 있죠. 근데 나머지 애들은 지금 금리가 기본적으로 추세적으로 꺾였다 이런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상승을 하더라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냥 오르는 흉내 정도만 낸다 정도, 이럴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응? 예, 물어보신 질문이, 네, 이게 뭐야? 강미를 못 치네요? 이게 무슨 표현이죠, 이게? 예, 제가 아무리 해석을 해보려고 해도 무슨 표현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자, 지금 전자가 1%좀 붙었다가 또 꿀렁대고 이러면서 지수가 마이너스 50 이하로 줄었다가 또, 살짝 또 밀리고 이럽니다. 지금 오늘 현재로는 마이너스 200 정도까지 갔었던 거고요. 7100이 깨졌다. 그러니까 어제 그제 지지선이 이제 별로 의미가 없었다는 거고, 오늘은 또 새로운 지지선 7000 정도 본다든지, 아니면 아까 갭매꾸기로 봤을 때 순간적으로는 6930까지도 그 근처까지 이제 열어놓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인데, 일단은 요 시간 끝나고 12시 전후에서 아마 얘기들이 나오겠죠.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는 지수가 심지어 플러스까지도 나올 수는 있다 이런 관점이 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아까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답을 드리지 않는 게 원칙이긴 한데요. 아마 현대모베스나 오토에버가 강세를 띠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실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라기보다는 그냥 이유를 물어보신 거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엊그저께 그 JP 모건 무슨 컨퍼런스 가서 발표하는데 액추에이터를 전부 모비스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는 파업 이슈가 있죠. 7월달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건너뛰어서 극적으로 타협이 돼도 지금 솔직히 현대는 더 높게 부르잖아요. 30% 달라고 하잖아요. 그 이슈가 7월달에 지금 대기 중이라서 그 부분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로봇이 진행된다고 하면
네. 현대모비스한테는 뭐 이롭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인 것 같고, 자, 삼성전자가 1%대까지 좀 올라오니까 지수 낙폭은 네, 200포인트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50 정도 내외로 예, 많이 또 좁혀졌습니다. 예. 외국인은 예,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안 돌아와요. 네. 외국인이 예, 안 돌아옵니다. 예, 지금 냉정하게 얘기 드리면 더 팔아야 되는데 그나마 예, 속도 조절이에요. 예.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자,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자이닉스 갖고 있는 지분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요새 빠졌다고 하지만 요새 빠진 거고, 예, 뭐 아주 아래쪽에서 보면 엄청나게 올라가서 그 부분에 대한 오버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가 추산하기에는 100조 이상은 아직도 남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아직도 팔 물량이 많은데 외국인들이 언제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다른 애들 마음에 드는 게 있어도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파는 쪽으로 예, 수량이 묻혀서 예, 외국인들이 사는 날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예, 그냥 뭐 주가가 많이 빠져갖고 더 이상 못 팔아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모르겠는데, 일단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현대차,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원천적인 뭐 비중 자체를 확대하지 않는 한은 지금 뭐 대규모 펀드라든가 글로벌 IB들이 갖고 있는 뭐 많은 ETF나 이런 거 안에서의 비중 관리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좀 이율배반적인데 좋다고 하면서 계속 팔아대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거는 맞죠. 계속 주가가,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서 뭐 그네들만의 셈법으로 뭐 TSMC급이다, 마이크론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부추겨. 근데 직접 걔네들이 사진 않아요. 못 사는 거예요. 비중이 오버가 돼갖고 말폭탄으로 그냥 진짜 개인들한테 떠넘기기 위해서라는 말로밖에 이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네,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거든요.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 뭐 노무라든 CT든 엄청나게 위로 불려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네들 비중이 오버되는 부분들 계속 팔고 잘 팔기 위해서 계속 뭐 쇼를 한다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예. 자, 지수는 뭐 어쨌든 또 뭐 한 50까지 붙었다가 또 약세 예. 전환되고 하여튼 쇼의 쇼를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와중에 와 대한광통신이 방금 제가 마이너스 7%인 걸 봤는데 한 10분 전에 언제 이렇게 돌았대요? 예. 완전 돌았네. 플러스 3%로. 예. 아니 뭐 저렇게 또 급하게 많이 돌았나? 예. 하여튼 요물이긴 요물입니다. 예. 아까 다 죽어가는 식으로 내리는 걸 봤던 것 같은데, 야, 대한광통신도 어쩔 수 없구나. 방금 그랬는데, 네, 지금, 네, 얘도 21선 딱 터치하고, 마이너스 8%까지 가서 2만원 깨졌다가 22,000원이 됐네요. 바닥에서 뭐 2,300원 들어줬는데, 야, 뭐 이런, 뭐 대장 역할 하는 애가 이렇게 좀 보여주면, 뭐 그나마, 이쪽 업종도 이런 식으로 조금 단도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이제 오늘은 뭐 전자가 절대적이죠.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낼 것이냐에 시장의 명운이 많이 좀 달려있다고 봅니다. 뭐 내일 되면 또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엔비디아 지난번 실적 나왔을 때는 별로 시장에서 반응이 뚱했거든요. 예, 얘가 피크아웃 아니야. 근데 이번에 뭐 더 나올 거라고들 다들 하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분기가 결국 최고치냐 뭐 이런 또 의문을 내세우게 되면 주가가 좋은 실적 발표하고도 또 빠질 수도 있고, 지난번처럼 뭐 지난번에 마이크론
하고 엔비디아는 실적이 좋았는데 하고 나서 15% 20%씩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런지 부분이 굉장히 좀 또 관심이 가는 상황들입니다. 뭐 내일 아마 5시 반인가 아침에 그렇게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판주 정도, LG노텍 오늘도 견디나요? 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하나도 안 빠지고 올라가는. 오늘은 조금 빠졌네. 어제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이번 시장에서 하나도 이제 때를 타지 않고 쭉쭉 올라가는 종목 이런 식으로 LG노텍 얘기하더니 결국은 오늘은 또 6%나 빠져서 그동안의 상승을 좀 뒤로 하고 약간 좀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이 3%였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6%까지 상승폭을 좀 더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뭐 통신주가 이렇게 뭐 그냥 얘 혼자 개인기인지 양자주들 어제 많이 괜찮았던 오늘 많이 빠지고, 어제는 양자주가 무지 셌는데 ISTK 상쳤던 거 마저 지금 9% 마이너스예요. 오늘은 대한광통신이 혼자 지금 분전하고 있는데 나머지 섹터들을 종목들 뭐 낙폭을 조금씩 좁히는 역할은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줄어드는 정도. 지수는 또 다시 100포인트 마이너스네. 쉽지 않습니다. 자, 아까 뭐 이론적으로 지금 빠지는 몇 가지 이유를 이렇게 들었잖아요. 여기 뭐 이게 말 그대로 그거죠. 6천에서 7천 올라오는 데는 한 50일 걸렸는데 7천에서 8천 올라오는데 7일 걸렸다 이거예요. 7일밖에 안 걸렸어요. 5월달 들어서 그냥 쭉쭉이 올라가면서 지금 네 가지 악재라고 얘기를 해요. 4대 악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러는데, 고유가 해결됐나요? 5% 이상 올라간 금리 진정이 됐나요? 환율 1,500원에서 뭐 1,480원대로 복귀가 됐나요? 아니 노조 파업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뭐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 악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아직 뭐 해결된 거가 없습니다. 그나마 전자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도 아직까지는 뭐 반신반의죠. 뭐 이따 제가 봐서는 진짜 극적인 어떤 뭐 발표와 함께 좀 분전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막 진짜 좀 제발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진짜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역할이 제가 오늘 주제로 말씀드렸고 좀 사실 삼고 시장인 거 맞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무사하게 넘어가기 이렇게 제목을 단 게 안 좋아요. 금리, 환율, 유가가 전부 다 고공권이라 시장의 주변 변수나 텃밭은 굉장히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하루만 어떻게든 좀 넘어가자 이런 심정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전히 뭐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의 지수를 보면서 느껴지는 뭐 감정은 안타까운 그 자체고, 이런 날 맨날 올라가는 게 녹십자 MS 상가고 수젠텍 20% 올라가고 이거 뭐 진짜 반갑진 않죠. 진원생명과학 20% 올라가고 우리나라에 무슨 에볼라 환자가 생긴 것도 아니며 한타바이러스가 우리 쪽에 생긴 것도 아닌데도 뭐 유럽 쪽에 무슨 크루즈에서 생긴 거 가지고 또 저쪽 콩고 쪽에 있는 거기 뭐 에볼라는 항상 좀 참고를 가끔 하는 데니까 하던 데서 한 것뿐인데 그게 이제 뭐 미국 선교사인지 의사가 한 명 또 감염이 됐다 그러다 보니
그런 이제 사례를 가지고 또 되게 이제 침소봉대죠, 침소봉대. 그러니까 진짜 크게 일어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그냥 호들갑을 떨면서 이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현상들. 지금 뭐 우리나라 수젠텍하고 녹십자 홀딩스랑 진원생명과학이 이번 이슈에서 무슨 역할을 해서 회사 가치가 좋아질 거냐고 보면, 유가가 올랐을 때 제가 맨날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한국석유, 무슨 흥구석유, 기업 가치 하나도 변화도 없는데 저거 막 주가 올라가고 그런 거 결국은 다 원위치 오고, 이제는 사람들이 웬만큼 알더라고요. 유가 아무리 올라도 흥구석유랑 한국석유가 돈 못 번다는 거 이제는 막 일부러 땡기고 이러진 않죠. 웬만큼 예전에 그냥 알면서도 속아주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별로 그렇게 동조를 안 합니다. 뭐 유가가 아무리 올라도 흥구석유, 한국석유가 뭐 상치고 이런 일이 잘 나오진 않죠. 뭐 언젠가 또 욱해서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 진단키트류라고 하는 게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뭐 여파가 전 하나도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도, 근데 뭐 시장은 또 이런 걸 끄집어 내 가지고 마치 뭐 사람들이 불안감을 이용해서 진단키트라도 많이 이용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데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블록딜은 일반 CEO나 이제 대주주한테서 기관으로 보통 넘어가긴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큰 기후가, 왜냐면 블록딜로 산 사람도 먹어야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흔히 말해서 공고하게 이렇게 락이 됐던 물량이 어떻게든 뭐 올라가면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것 때문에 블록딜에 대해서는 별로 평가는 비교적 좋진 않죠. 언제든 잠재적으로 당장이 안 나와도 이제 올라가면 나올 수, 그러니까 대주주는 올라간다고 바로 팔진 않잖아요. 가끔 뭐 파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그때가 꼭지고 내리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뭐 말 그대로 뭐 삼성전자 대주주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가 뭐 가격이 이렇게 6만 원 하다 28만 원 됐으니까 팔아야지, 뭐 세금 때문에 판 부분이 좀 있긴 한데 그런 거 아니면 안 팔겠죠. 근데 이제 블록딜로다가 자금이 필요해서 저쪽 어디에다 이제 넘기죠. 뭐 외국인이나 기관한테 덩치로 넘기게 되면 걔네들도 일단 먹으면 나오겠죠.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나오니까 당장 매물이 아닌 게 맞는데, 근데 이제 블록딜로 넘긴다 그러면 시장의 평가는 항상 좀 박해요. 네. 뭐 신규 진입도 마찬가지고, 뭐 어느 때 계셨어도 지금 장이 요 며칠 부러지는 거에 아주 편해요 이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인버스 고퍼스를 치신 분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뭐 그렇지 않으실 테니까 대부분들 힘드신 상황은 뭐 언제 시작을 했든 마찬가지실 거고,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도 맞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늘로 결론이 나는 악재도 있지, 뭐 변수도 있지만 고유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금리 부분은 사실 이란 전쟁에 어쨌든 해결되지 않으면 거의 뭐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지 않을 법한 얘기들이라 당분간 시장에 이제 옥죄는 그런 재료들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9시 50분입니다. 제 시간이 이제 한 10여 분 정도 남짓 남았는데, 자, 어쨌든 뭐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향방을 가지고 시장이 200까지 내려갔다가 또 마이너스 한 40까지 붙었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저런 진단키트류들만 세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시장이 오죽하면 이제 저런 류를 또 찾을까 하는 생각을 뭐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안타깝습니다. 저런 애들만 올라가고. 근데 다만 여기 조금 최근에 사실 3월 달에 엄청나게 올라갔던 광통신 통신주들이 사실 4월 달부터 해선 조정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이 좀 꿀렁대는 와중에 왠지 모르게 통신주들이 세요. 광통신이 물론 이제 중심을 좀 잡아주고 있는 것도 있는데, 뭐 빛과전자도 있고 광전자, 광자 들어간 애들 있잖아요. 약간 좀 반등을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넷 같은 경우도 아까 11,600원까지 밀렸다가 지금 바닥에서 거의 1,000원 올라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도는 그림, 약간 좀 먼저 빠졌던, 그러니까 통신주들이 시세가 좋았다가 광통신이 최근에 좀 꿀렁대고 빠졌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약간 먼저 움직인다 이런 의미가 살짝은 있어 보이는 그런 또 상황들이 약간 연출은 되고 있는데, 이게 구조적인지 뭐 일시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짝 반등 차원으로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다. 근데 대한항공통신도 방금 7%까지 갔다가 또 1%로 약간 또 수그러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나 유지력이 있는지는 아직 좀 LG노텍 어저께 집중 뉴스가 나오더니만 역시 뉴스가 집중되니까 오늘 몰래 올라갔었는데 말이죠. 몰래 올라갔던 것들이 이제 다 까발려지니까 약발이 많이 없어진 듯하게 상황들이 좀 별로예요. 네. 로봇주들이 많이 좀, 그러니까 LG전자 막 더블 나오고 이러면서 올라갔다가, LG전자도 지금 올라간 거에 한 반쯤은 토해내고 있고, 어쨌든 이슈를 만들었었는데,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요. 뭐 현대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77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58만원 됐잖아요. 며칠 사이에. 얘가 50만원에서 75만원을 넘어서 50%가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위에서 한 77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근 20만원 가까이 빠져서 현대차도 뭐 거의 로봇 이슈로 올랐던 부분들을 뭐 거의 다 토해내고 원위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로봇이라고 하는 게 뭐 잠깐 시세가 안 났던 건 아닌데 되게 빨리 올랐다가 되게 빨리 사그러졌다고 할까? 뭐 무슨 이슈냐에 대한 부분인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현대차도 꽤 올랐잖아요. 다시 이제 아틀라스라든가 뭐 피지컬 AI 가지고 뭐 어쨌든 50만 원 근처에서 70만 원대까지 뭐 한 50%대 이상을 올렸는데 이게 이제 지금 그저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뭐 그 로드맵 발표와는 별개로 지금 뭐 삼성도 이게 꾸역꾸역 이번에 이제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파워과 관련된 이슈를 넘어가는 상황인데 7월 달에 이제 현대차는 또 현실이 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영업이익은 또 30%까지 요구하고 있고 또 얘네는 아예 대놓고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로봇 한 대라도 들어오려면 이제 노조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불편해요. 로봇주가 뭐 그 생각하는 것만큼 막 확장이 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막혔다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수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오늘
그나마 이제 모비스 쪽에 플러스가 좀 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예. 일부 통신주는 조금 진짜 돌긴 도는데 얘네가 얼마나 역할을 해줄까? 뭐 빛과전자, 광전자, 예, 이런 빛자나 광자 들어간 애들이 얼마나 오늘 열심히 돌아주느냐도 좀 중요하겠고요. 예. 약간 결자해지 느낌인데 먼저 슉 올라갔다가 먼저 조정받았던 애들이 얼마나 들어주느냐 뭐 이런 거에 따른 효과들. 그러면서 뭐 낙폭이 조금씩 좀 좁혀주는 그런 현상들이 나와주길 좀 기대합니다. 자, 시장이 오늘 7,050대까지 내려갔었거든요. 뭐 그거 대입해 보면 지금 바닥에서 한 130 정도 들어준 거긴 한데, 아하, 뭐 오늘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죠. 사실 꽤 플러스를 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증시라고 봤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뭐 4대 그 악재 중에 한 가지마저 아직 나지가 않다 보니까 시장은 제 생각에는 아직 반등을 뭐 플러스로 내주지 못하는데 지금 마지막 한 2분 정도 앞두고 글쎄 오늘의 뭐 총평이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외국인들 팔자 속도는 전일보단 좀 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전자가 어쨌든 기대값을 갖고 플러스를 내주고 있는 것에 일단 무게를 좀 두고 있고, 그리고 광통신 쪽이 구조적으로 조금 조정을 마치고 도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게 약간은 다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뭐 아직까지는 모르는 종목 250개입니다. 전체 종목 중에 플러스 종목이 10%밖에 안 돼요. 근데 참 대단한 거는 90%가 빠지는 것 치고는 시장이 많이는 안 빠졌네 뭐 이런 생각, 뭐 어제 그 대장을 보아하니 그런 생각마저 드는 게 참 과분한 사치 같고요. 자, 어쨌든 저는 이번 장이 좀 어렵죠. 3천,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3천, 4천 장도 아니었고 8천 장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마지막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계신 상황이고, 또 지금 이런 그 중간에 있으니까 그런 이제 괴로움과 두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저라면 이번에도 결국은 또 파고를 넘을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은 어쨌든 다시 올라올 거예요. 올라온다에 좀 방점 두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렵지만 이 사실 어렵죠. 이게 뭐 쉬운 일도 아니고, 장 빠지는 거 뻔히 보이는데 뭐 희망을 가지세요, 뭐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 드리기 어렵죠. 빠지는 게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욕을 먹더라도 오늘은 이따가 어쨌든 좋은 모습으로 좀 끝나주기를 바라는 기본적인 기대값을 버리지 않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너무 죄송한 게 내일은 또 제가 공개 방송을 하게 돼가지고 내일은 뵙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오후에 좋은 일과 함께 내일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내일 공방이 궁금하신 분들은 8시 반에 저희 와운의 채널 통해서 한번 오셔서 같이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10시 임박인데요. 다 죽으라는 법 없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실망만 마시고 반전의 기회를 한번 엿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레 뵈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